정부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대출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아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심사할 때 전통적인 신용평가 등급만 봐서는 사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그냥 다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사업을 잘 해서 우량 차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창투의 노숙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경기지사, 성남시장 하면서 공약 달성률이 아주 높았다고 하죠. 이번 대선 공약집을 보면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코로나 대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채무 조정을 하거나 탕감을 하겠다.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국가가 부채를 일으켜서 소상공인들한테 영업 금지를 한 대가로 보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계속 상환 유예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집합을 금지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대출이 아니라 해서 이거를 일부 탕감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반가운 부분인데요. 일부 논란은 있습니다. 갚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자영업 시장에 타격이 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장사 고수분들이나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후로 매출이 이제 급전직하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매출이 감소한 이유가 비상계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를 과연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 지금도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들이 소진공도 있고 지역신보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흩어져 있는데 전문기관으로 통합해서 설립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정책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비 촉진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지역화폐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전통시장이 대표적인데, 전통시장에서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소상공인이 아니죠.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몇 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사업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모든 소상공인한테 적용을 하기에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범위를 좁힌 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간이 과세자,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그러면 월 매출이 866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현재는 15%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에도 30%까지 2배로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이거를 몇 프로로 올릴지,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대표 상권 및 소규모 골목 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골목형 상점가,
정부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확대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가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이게 골목상권이라는 단어가 있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있고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있는데요. 다 다릅니다. 골목상권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목에 어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상권을 얘기하는 거고, 골목형 상점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이에 중간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전통시장만 지원하려니까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너무 범위가 적고, 전체 소상공인을 또 지원하려니 너무 많고,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중간 형태를 찾게 된 게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지원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동네에 내 가게가 여러 가게들과 이렇게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싶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상인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참 어려운데, 지금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30개 매장을 규합을 해서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하자라고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사니즘에 바쁜 소상공인들은 쉽지가 않다.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아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프로까지 수수료를 상한할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요. 지켜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내체움 공제 도입하겠다. 내체움 공제는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직장인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도 적금을 얼마씩 부으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거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매칭해서 적금을 부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폐업 지원금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대폐업 시대다 할 정도로 연간 100만 건의 폐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소상공인일 텐데 소상공인의 폐업 평균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소진공에서 점포 철거비 등으로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연간 한 3만 건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한도가 이미 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거를 이제 과연 얼마나 더 늘릴 수 있고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지,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재원 조달 마련이 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하겠다.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아이를 낳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는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자영업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해서 상병수당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현재는 하루에 44,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더 높여주겠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하면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가산금리를 한 0.2%포인트 정도 낮춰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 이자율이 그만큼 내려가는 거는 이제 좋은 건데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이자를 결정하는 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에 각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은행의 가산금리를 이만큼 낮춰줘라 하면 은행들이 그만큼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대금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우대금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고 했는데요. 이 포용금융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 반대말로 하면 약탈금융이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1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률이 워낙 높아서 대출을 거의 중단한 상태고요. 이자가 비싼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일수, 주류대출 이런 4금융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고리대금,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중금리 대출을 해줘라, 인터넷 은행을 개설하는 요건으로 중저신용자한테 대출을 30% 이상 해주도록 의무화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은행들이 딱 30%까지만 채우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을 정도로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은행연합회와 창톡이 MOU를 맺은 자리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40년 넘게 순댓국집을 지금도 하고 계신 소상공인 아들인데요. 그동안 10번 넘게 망하면서 한 번도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채나 일수를 쓰다 보니까 빚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야반 도주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매경 기자가 되고서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점주 이런 장사 고수분들, 선배 창업가 분들을 한 1000여 명 가까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만나서 상담받고 싶다, 연락처 좀 알려달라라는 소상공인 분들의 요청이 많이 와서 매경 사내벤처로 창톡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터넷 은행들도 소상공인한테 대출해줬다고 부실나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겠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대안신용평가입니다.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심사할 때 전통적인 신용평가 등급만 봐서는 이 사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그냥 다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사업을 잘 해서 이 사람이 우량차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경계에 있는 신용 등급이 아주 우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 역량이 뛰어나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이 된 건데요. 금융거래 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의 비금융 정보를 적극 반영하겠다. 이 비금융 정보라는 게 바로 이 사업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창톡에서도 열심히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창톡에서 선배 창업가 멘토링을 받아보시면은 나중에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실현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영업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실현이 다 된다면 이제 너무 좋겠지만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어떤 재원 조달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톡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